지난 7월 31일이죠.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었습니다. 이 관세 협상을 두고 잘한 협상이다, 유명무실한 협상이다, 의견들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어떻게 타결되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비공개 상태고, 대한민국 정부는 자화자찬 일색이고 미국 정부도 우리가 이긴 협상이다 라며 각자 주장하는 내용과 톤이 서로 상의하여 협상 결과를 계산하고 판단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확인하는 거시 지표 중 하나인 환율을 보고 결론 내리자면 그다지 한국에 유리한 협상은 아니었다라고 사료됩니다. 돈은 솔직한 편이죠. 시장은 이 협상을 호재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사항은 관세 협상이 아니죠. 관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의 구조적 방향성입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관세가 중요하게 보일 수 있겠으나 국가 전체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크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대한민국의 생존과 성장에 있어 중요한 4가지 축이 뿌리부터 뒤 흔들린다고 했습니다. 바로 인구, 산업, 세금, 복지 부분이죠. 세금과 복지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 다뤘으니 이번 영상에선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인구 구조와 산업 구조의 균열에 포커싱을 맞추려 합니다. 한국의 인구 구조는 누구나 공감 가는 핵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시스템이나 생활 환경 자체가 이전보다 쾌적해지고 좋아지면서 기대 수명은 상당히 늘어났죠. 하지만 여러 복합적인 원인으로 더 이상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7에서 0.8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기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으면 우리와 상관없는 외국인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의 인구 구조에 대해 심각하다고 언급하고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조차 한국의 인구 상황을 심각하다고 언급했을까요? 최근 기사를 보면 외국인이 200만 명으로 고점을 갱신하고 노인 인구는 1000만 명을 돌파한 반면 2018년 이후 생산 가능 인구는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인구 감소 문제는 하루 이틀 언급한 부분이 아닙니다. 2017년 당시에도 이미 학계와 언론에서는 인구 절벽에 대한 경고음을 정부와 우리 사회에 끊임없이 보냈지만 대응은 미흡했고 대중은 공감하지 못했죠. 문제는 정부가 방향을 잘못 잡았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희망이 없기 때문인데 정부에선 단지 아동수당을 늘리고 출산 장려금을 뿌리는 선에서 멈췄고 우리는 젊은 세대가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물음과 해석을 구하지 않았죠. 이게 현실 감각이 있는 정책인지 아니면 포퓰리즘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보시죠. 안타깝지만 지금에 이르게 된 결과는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은 여러모로 특이한 나라입니다. 영토도 작은 편이고 천연자원도 많지 않으며 주변국들은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고도 경제 성장을 이루고 한때는 IT 강국이라고 불릴 만큼 디지털 인프라도 잘 갖춘 나라로 성장했죠.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국제 정세에 따른 운도 크게 작용한 부분도 있지만 한국인이라는 우수한 인적 자원 역시 큰 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말라가는 중인 겁니다. 경제를 성장하는 데 있어 생산 가능 인구, 그 중에서도 젊은 세대는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대들보다 소비도, 생산도 활발하게 이끌 수 있는 세대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긍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희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실히 노력한 만큼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 있는 사회와 경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할 것이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탄탄한 산업 구조가 필요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청년들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취업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든가 요즘 애들은 쉽게 돈 벌 생각만 한다든가 같은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죠. 기사에서는 현재 구직자 1명당 일자리 0.39개라는 통계는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고 표현하며 적나라한 현실을 눈앞에 보여줍니다. 심지어 이 기사는 2025년 7월 14일 기사로 관세 협상 전에 나온 기사죠. 관세 효과가 반영되기도 전에 일자리부터가 없다는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이 뉴스들 역시 한미 관세의 실제 적용과 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임에도 먼저 발빠르게 기업이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은 대기업만 해당되는 거고 대다수 기업은 국내에 있어서 별 영향 없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 대기업이 떠나게 되면 그 나머지 하청업체들 역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을 외국으로 옮기니까 하청으로 떨어지는 일감은 빠르게 줄어들 것이고 매출과 이익은 곤두박질 칠 것이죠. 결국 연쇄작용으로 가파르게 양질의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는 다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젊은 세대들의 근로의욕을 더욱 축소시키니 이는 경제의 악순환의 반복이죠. 특히 한국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경제 비중은 상당합니다. 일단 수출 부문에서 90% 이상은 제조업에서 나오며 고용 부분은 약 15%, GDP 부문은 약 25%의 비중을 차지하죠. OECD 국가들에서 평균적으로 제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약 20%가 안 되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한국은 제조업이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조업이 흔들리는 중입니다. 관세에 직접 타격을 받게 될 현대자동차,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이는 반도체마저 삼성의 움직임을 생각하면 대기업들이 어떤 해답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업종 중에 희망적인 부분은 없을까요? 이번 관세 협상의 수혜적이라고 추정하는 조선업의 경우 다행히 아직까진 최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 전체를 이끌어가기엔 그 비중이 작습니다. 의료 미용 시장과 방산산업도 마찬가지죠. 엔터, 문화사업 역시 최고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트렌드라는 것은 매우 유동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국가 성장 동력으로 키우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결국 한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선 AI, 디지털 자산 시장 같은 4차 산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끌고 가야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각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공무원 특유의 보신주의 성향이 강하여 이들이 새로운 산업체제의 전환을 가로막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기사들은 서로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현 주소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기사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버린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여전히 두려움 가득한 시선으로 옥죄고 통제하려만 할 뿐 성장하고 관리하려고 하진 않죠. 디지털 자산 시장과 블록체인 산업은 이미 글로벌 금융의 판도를 바꾸고 있죠. 두바이와 싱가포르는 암호화폐 기반 부동산 거래까지 허용하고 있고 미국조차 제도권 안으로의 흡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도 비트코인은 투기라는 10년 전 과거망상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한국 정부는 여전히 디지털 자산을 외환 거래로 규정하며 옥죄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혹시나 잘못되면 그 책임을 오롯이 떠안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무사한 일주의, 그리고 표면상 통화주권을 지킨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기득권적 금융질서와 화폐 발권력을 놓기 싫은 행정의 관성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위기에 필요한 것은
방향성과 책임감이죠. 하지만 지금의 정부는 방향을 잃고 책임을 회피하기만 합니다. 정책은 전시행정에 그치고 실패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기획은 많지만 실행은 없고 모든 문제는 남 탓이고 전 정권 탓이죠.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내로남불입니다. 정부는 위기를 정책의 동력으로 삼을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인구위기, 산업붕괴, 디지털 전환 등 수많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지만 행정은 느렸고 정치적 셈법은 빨랐습니다. 더 늦기 전에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소비 쿠폰도 부풀려진 관세 협상 실적도 아니죠. 인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방안, 산업 전략의 재설계, 세금과 복지에 대한 구조적 접근, 디지털 전환에 대한 철학적 재인식, 그리고 무엇보다 책임지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자원을 소진하며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은 감정을 소비할 여유도, 희망을 미루어둘 여력도 없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증거라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